네, 딜서이테스 다녀 선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뭐 네. 하셨어요, 주말에? 일했습니다. 이번 주 아, 일정들 점검하느냐고 오늘 어, 월요일은 매일 밤을 새는 날입니다. 네. 밤을 새셨다고. 그 정도로 네, 시장에 좀 집중을 해주고 계신데 뉴욕 증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분위기는 뭐 연일 좋습니다. 뜨거운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뉴욕 증시는 이제 다른 거 보지 말자고 말씀드렸어요. M7 기업들의 주가가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것, 그리고 신고가 경신력들이 나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나름대로 좋을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켓머니 펀드로의 자금이 4,700조 이상 유입되면서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유동성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주말 마감한 미국 시장은 아무래도 기업들의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된 모습이에요. 넷플릭스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10%는 급등 나왔고 창사 이래 상장 이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는 그러한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실적 발표한 S&P 500 기업들의 75%가 예상 실적을 상회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다우와 S&P 500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실적이에요, 실적. 서두에서 두 분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주에는 결국에 실적의 기대감, 테슬라와 아마존이 있는데 테슬라는 좋아질 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아마존에 대해서 이제 기대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지수는 혼조 양상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좋아졌지만 그 이면에 있는 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이 또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뭐 9월 신규 주택 착공이라든가 허가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결국에 고금리 상태에서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다 이런 판단이 있고, 두 번째로는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지금 보면 재정 적자 증가 속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한 트리거로 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국채 이자 비용으로만 1조 달러거든요. 1조 달러. 지난 26년 또한 과거 26년 동안 보면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것이고, 국채 비용 이자가 GDP 대비 약 4%에 육박한다라는 것도 결국에 미국 시장에는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연준 인사들을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요 경계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호실적 이 부분 때문에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신고가 돌파였기 때문에 전 저점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고, 이탈했을 때는 장중 낙폭 조정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반영되면서 미국 시장을 보면 암호화폐가 급등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미국 시장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어떤 투기적인 거래가 유입되고 있다 이런 기사까지 있는데, 트럼프의 어떤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암호화폐가 급등하고 있고 트럼프 미디어 관련들이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여기다가 헬스케어라든가 반도체 장비, 전자결제, 연료전지 이런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전기 수소차 섹터도 이제 트럼프 당선이 확실시되기 높기 때문에 수소차들은 위험한 달리는 폭탄이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수소차들이 여전히 길을 못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은행과 메모리, 파운드리 반도체가 약세를 보였어요.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급등 나왔고, 그 다음에 인투이티브 서지칼이죠. 수술용 로봇 다빈치의 실적 개선이 굉장히 기대된다. 그런 것 때문에 급등 나왔고, 코인베이스 역시도 전고점 1억 원, 개당 1억 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지금 강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낙폭이 컸던 ASML이라든가 빌라드 파워, 퓨얼셀 에너지 이런 쪽들이 강한 반등을 나왔고,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CVS 헬스케어라든가 솔라 엣지, 그다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커지는 그러한 모습 보여줬고요. ETF 시장 역시도 가상화폐, 2차 전지,
블록체인, 헬스케어, 인공지능, 통신 쪽들이 강세를 보였고 원유와 재생에너지가 강세를 보였어요. 자, 2차 전지 역시도 트럼프 피해 섹터로 인식되면서 그동안 낙폭이 큰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반등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진단 도와주셨습니다. 아시아 증시로 가보도록 할게요. 금요일에 시장이 더 힘들었던 이유가 또 주변국들의 강세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특히나 중국 증시, 인민은행의 유동성 확대에 대한 그 스탠스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신천 종합지수가 뭐 4%의 급등, 상해 종합지수도 강했고 홍콩도 좋았고 일본도 빨간불 켜줬었는데 국내 증시만 힘들었습니다. 아시아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전저점을 지지하고 반등 나온다고 했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강한 반등이 나왔던 거는 인민은행이 이제 특별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약 39조 원 정도 공급하겠고 그다음에 4분기 역시도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겠다. 그리고 21일에는 금리를 20에서 25bp 인하하겠다. 그러면서 9월 산업 생산이라든가 소매 판매가 예상을 상회했다.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급반등 나왔어요. 일단 우리가 보는 거는 경기 부양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에 지난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스권 상단 여기 돌파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런 호재가 있어서 21일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까지도 나와서 한 번 더 상승한다면 매도 쪽으로 봐야 될 것이 자 지금 현재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전망치들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돈을 공급하겠다. 근데 세부적인 지침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 회복의 관건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9월 PPI가 역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요.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경기 둔에 대한 중국 증시는 우려감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최근 저가와 고가 박스권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문제없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통화 정책의 어떤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의 어떤 상승 모멘텀 돼서 이거로 인해서 엔화가 약세 전환되면서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거기다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도 감소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다우와 S&P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정책과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이 28%, 이는 지난 2000년 이후에 최저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엔화가 강세 전환됐고 9월 근원 CPI가 예상 상회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일본 역시도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개연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기 둔화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엔화 약세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니케이 지수는 우리가 좀 더 하락 쪽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내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양시장 모두 하락했고요. 그 하락의 배경에는 결국에는 또 반도체주들이 좀 주춤했는데 시장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국내 증시는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급증하면서 기관들과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주지만 그게 역부족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반도체를 보려면 미국의 이제 주요 M7 기업들의 이제 그 차트를 잠깐 한번 보면 이해가 빠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엔비디아를 한번 보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역시 신고가를 경신 후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제 신고가 가격대가 나름대로 저가 지지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또 여기서 보면 AMD도 지금 고가 돌파 후에 하락 조정받고 있지만 하락 낙폭이 크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고 브루크콤도 마찬가지죠. 전고점에 조정을 잘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시장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유동성이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들이 주가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넷플릭스 역시도 실적 호전으로 인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러한 모습들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지금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바닥 탐색 그리고 여기서 개파락을 했기 때문에 돌파갭 여기를 돌파할 모멘텀은 아직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기대치를 미치지 못했을 때 210달러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세계 주요 자금들이 미국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맥락이고 국내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금요일 날 낙폭이 크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삼성전자 역시도 약보합을 넘지 못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제 삼성전자 역시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줄 거냐 이런 관건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건희 전 회장 4주기에 대해서 삼성에 대한 어떤 경영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그 대통령실도 삼성전자의 위기감을 인정을 수용하는 그런 맥락들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되돌림을 지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수급 주체도 깨져 있는 상태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 섹터였던 반도체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들이 반도체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이러한 형국이라면 결국 지수의 강한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고 네. 또 아울러 트럼프가 만만하게 대한민국을 ATM계라고 지칭하는데 누구 하나 반박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는 대외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여건들에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모습, 정책적으로 준비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전까지는 우리 증시는 아쉽지만 제한적인 박스권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환율 시장이거든요. 원달러 외환 시장에서 보더라도 지금 1,370원대를 돌파했다. 이제 1,369원 50전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대외적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 이런 부분들이 높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에너지 관련 섹터들이 일단 안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화의 약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상쇄할 수 있지만 원화가 강세 전환되기 전까지는 국내 증시에 위험 요인은 갖추렸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포지션을 잡고 중장기로 끌고 가는 것들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한다면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고 안정적으로 본다면 저는 현금을 받고 관망을 하는 것이 지금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삼성전자나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에 있어서의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정도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지금 시점에서 완전하게 턴어라운드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좀 접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럼 단기적인 증시의 주변 대기 자금들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일까요? 일단 그동안 유입됐던 예탁금이 소폭 빠져나가는 모습이고 네. CMA가 큰 폭으로 감소된 모습이에요. 이 부분은 공모청약, 신규 공모청약 자금으로 이제 빠져나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 예탁금 같은 경우도 1.86% 급감하는 모습이고 CMA 역시도 약 3.6% 급감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데이터가 이제 나왔네요. 마켓머니 펀드를 보면 최근 들어서 증가된 게 9조 원에서 약 10조 원이에요. 그 지난 10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약 5,400억이 유입되는 모습들 이 부분 굉장히 긍정적이고 수익증권 역시도 약 600억 정도 유입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로 지수를 빼더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예탁금이나 CMA는 공모주 청약 쪽으로 자금이 빠져나간 그런 면모를 보여주지만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금들은 마켓머니 펀드라든가 수익증권 유입은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장중 조정이 크게 나온다면 겁먹지 마시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보면
여지없이 외국인들의 휘둘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선물 시장에서도 1시 32분에 외국인들은 3,680억까지 순매도를 늘렸다가 3시 30분 마감에서는 224억으로 줄였어요. 대략적으로 약 3,400억을 순매수했죠. 거기다가 마감 6시 땡 쳤을 때는 224억 매도가 506억 순매수로 전환됐다는. 그러면 오늘 상황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4,100억을 순매수해 주느냐 아니면 또 매도가 증가하느냐에 따라 시장 굉장히 흔들림이 클 수 있다.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4천억 이상 매수한다면 지난 금요일 빠졌던 만큼 상승할 수 있는 반등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그다음에 코스피 시장에서 여러분들 보면 외국인들이 장 초반의 매도와 11시 30분 전에 매도 이 규모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전 장 초반의 매도 규모보다 11시 30분 전후에 매도가 더 증가되면 대부분 장 마감까지 매도가 급증하는 그런 맥락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한 달째.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에서는 오전장에 외국인들 코스피 현물 매도, 매수 매도, 그다음에 선물 시장 요거 두 개를 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빠르게 오늘장 전략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어떤 일정들 주목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이제 미국의 9월 경기 선행지수 경제 지표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파급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고요. 네. 그다음에 IMF와 세계은행에서 연차 총회 있어요. 여기서는 결국에는 CBDC라든가 STO 관련 가상화폐에 대한 그런 언급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판단되고 있고, 그다음에 스냅드래곤 서밋이 있어요. 여기서는 메타버스, XR 관련 쪽들이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갤럭시 Z 폴드 SE 공개가 있기 때문에 폴더블 폰 관련들. 근데 그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본다면 일정을 본다면 우리가 볼 거는 STO라든가 CBDC 관련주, 그다음에 요 일정을 본다면 XR 관련 이런 쪽을 보겠고, 그다음에 기사들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헬스케어와 바이오가 역시 1번이고 2차 전자와 STO 수익 증권형 토큰 요거를 우리가 2차 후발주자로 해서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헬스케어 2차 전지 바이오 STO 관련한 핫이슈 종목은 또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지난 핫이슈 종목 가운데서는 화장품 종목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죠. 마녀공장과 한국 화장품 제조 리뷰를 좀 해볼까요? 마녀공장은 좀 만만해서 봤는데 올라가긴 되면 탄력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왜 지금 그럴까요? 화장품 섹터들은 이번 주에 중국의 경기 부양 이런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마녀공장은 우리가 2250원까지 찾아갔거든요. 일단 매수 구간은 역시 유효하고요. 19,000원을 이탈한다면 그냥 마음 아프지만 여지없이 손절 현금 확보하시고 후위를 동매했으면 좋겠고, 19,000원을 안 깨면 마음 편하게 목표가까지 지속적으로 도전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한국 화장품 제조가 의외였어요. 지금 보면 매수세가 이쪽으로 유입되면서 장중 14%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한국 화장품 제조도 실적이 좋아요. 반기 누적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증가율이 50%랑 급증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신고가 89,000원은 당연히 돌파하는 거로 보고, 우리 10만 원 한국 화장품 제조는 10만 원 목표로 해보자. 대신에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79,000원 이탈하면 매도 가격으로 보시고 79,000원 지지하면 신고가 10만 원 도전하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핫이슈 종목은 어떤 이슈에서 꼽으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바이오 쪽들하고 원전 쪽 기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바이오 쪽들이 이제 매기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해담 쳤기만 하면 10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이 희귀제라는 종목에 국내 K바이오가 앞장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희귀제라는 뭐냐면 폐섬유증이에요. 폐섬유증. 그래서 폐섬유증 관련들이 이제 시장에서 한번 두각되지 않을까 싶은데,
폐섬유증의 대장은 나이백이나 브릿지바이오 요게 대장으로 시장에서 과거에 많이 부각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시점에서는 나이백 최근 들어서 이슈로 해서 급등했다가 충분히 조정을 받고 있는 나이백을 한번 저가 매수해보자. 21,100원부터 동시호가까지 매수. 지난 금요일 시간에서도 마이너스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서 매수가 설정하시고 손절가는 반드시 지켜주세요. 2만 원 이탈 손절 잡으시고 목표가는 조금 높게 잡아볼게요. 25,500원에서 27,000원 목표가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해 볼 만한 핫이슈 종목은 나이백 꼽아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25,500원에서 27,000원 밴드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 2만 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의 단위가 종목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보셨습니까? 금요일 날 오후 시장에서는 눈에 확 띄었던 게 재건 관련주하고 그다음에 방산 관련주들이 오후 시장 매기가 유입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재건 관련주들은 이제 시간에서 하락세를 보였지만 워낙 긴 양봉을 보였기 때문에 소기명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오늘 기사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이 북한이 우크라이전에 특수부대 12,000명을 파병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세계 제3차 대전에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스러운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방산주에서 스펙코나 퍼스텍 이쪽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방산주 시간의 단위가 특징 종목으로 들어봤고요. 오늘 핫이슈 토픽 종목은 나이백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단야 선생의 1도 양단 통해서 시장 전략 잡았습니다. 딜사이트S 단야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